네, 오늘 참여 인원하고 상관없이 정시가 되면은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밖에 지금 날씨가 많이 춥더라고요. 네. 저녁 먹으러 잠깐 나갔다 왔는데 날씨가 상당히 춥더라고요. 이번 저기 액티브 시니어는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번에 오픈 강의를 하는 거라서 사실 강의안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좀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원래 이제 오늘 공개 강좌 뭐 이렇게 초급 그다음 심화로 진행을 하려다가 일단 그 계획이 좀 계획을 취소하는 바람에 오늘 강의는 좀 더 내용을 바꾸니라고 좀 강의한 마지막까지 작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 도움 되실 수 있도록 1시간 동안 좀 집중적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시 정각이 됐네요. 네. 그럼 제가 공유 멈추고 인사드리고 그리고 바로 시작을 할게요. 제 목소리는 잘 들리시죠? 네, 네,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정장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추운 네, 날씨에 뭐 실내에서 듣긴 하지만 또 이렇게 늦은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면 공유하고 바로 시작할게요. 네, 오늘 액티브 시니어 지식 서비스 창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시간 동안 진행할 계획입니다. 저도 이제 액티브 시니어 저도 확인하면서 이제 저도 액티브 시니어에 포함되더라고요. 예. 제가 65년생이라서 원래 이제 60세가 되는 그런 해인데요. 보통 이제 찾아보니까 프리 시니어 뭐 그다음에 이렇게 시니어들 나눠 한 네 단계 정도로 나눠져 있는데 50대 중반에서부터 60대 한 중후반까지를 액티브 시니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인 활동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활동력을 가지고 있는 어, 대상들을 보통 액티브 시니어라고 부르는데 생각보다 또 많은 분들이 액티브 시니어라는 용어 자체에 익숙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준비하면서 연초에 원래 작년 말 정도에 이런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AI 관련해 가지고 책 쓰기를 같이 하자라는 그런 모임이 있어 가지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고민을 했었어요. 그랬을 때 사실 시니어라고 설정은 됐지만 많은 분들이 스스로가 그 시니어에 포함되기를 마음적으로 그렇게 원하지 않는 그래서 시니어인데 어떤 비즈니스로 타겟팅하기가 참 어려운 층이 바로 이 시니어층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번에도 해보면서 좀 그 부분은 저도 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니어층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오히려 개인의 어떤 취향,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 이런 쪽이 오히려 더 타겟팅 될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이거 인구 통계학적인 이런 연령적인 측면을 가지고 시니어를 묶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게 타겟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를 이번에도 다시 한번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제 타겟으로 한 액티브 시니어라는 부분은 50대 중반부터 해서 뭐 60대 중후반까지를 타겟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런 고객들 중에서 뭐 직장 생활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 경험이 한 2, 30년 정도 경험을 갖고 있는데 그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어, 뭐 교육이나 코칭이나 멘토링이나 뭐 컨설팅이나 자문 같은 이런 전문적인 서비스, 지식 서비스를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떻게 그것을 창업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번 웨비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장식이라 하고요. 지금은 현재는 이제 AI 콘텐츠 마케팅 연구소라고 작년 10월 달에 이제 회사를 음, 설립을 했습니다. 설립을 했고 그전에는 계속 콘텐츠 마케팅 연구소라고 하는 회사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인 국내 솔루션 이디제이나 또는 아니면 중공 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을 위한 어떤 위시폰드 또 그다음에 한 3년 정도는 이제 허브스팟을 실무에 적용하는 업무를 최근에 해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가장 화두 있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마케팅 설계, 마케팅 자동화 또는 퍼널 설계 같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분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뭐 이런 대기업에서부터 시작해서 벤처기업, 이런 중소기업에서 좀 다양한 경험을 갖추면서 어느덧 30년, 만 30년이 넘어서 지금 32년 정도, 만 32년 정도의 경력이 되온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 1년 정도 전에 퇴직을 했고요. 그 퇴직을 하면서 이런 지식 서비스 창업을 직접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만드는 과정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었던 과정을 공유해드리면서 지금 이제 그런 지식 서비스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어떤 방향을 갖고 고민하면 좋을지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크게 목차는 네 가지로 진행될 거예요. 첫 번째가 이제 저의 경험, 저의 최근 한 1년 정도의 경험을 통하여 어, 어떻게 실질적으로 기획을 하고 실행을 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만들 때 중요하게 적용했던 게 가치 사다리란 교육 서비스 기획을 위한 가치 사다리를 설계를 어떻게 했고 그걸 어떻게 실무에 적용했는지라는 부분을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 한 1년 동안 다양한 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별로 하는 특성들을 좀 설명드릴 거고요. 1번, 2번, 3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공통적으로 적용했던 게 바로 이 완벽한 웨비나 퍼널 프레임워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이 완벽한 웨비나 퍼널 프레임워크인데 제가 경험할 때는 이런 어떤 자기 경험과 자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지식인 또 시니어들이 액티브 시니어들이 단기에 자기 비즈니스를 수익화할 수 있는 하나 좋은 프레임워크가 아닐까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 제가 그렇게 경험했던 거를 공유해 드리고자 하는 게 오늘 시간의 목적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강사 이야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결국 핵심은 내 경험과 노하우를 지식 서비스, 즉 지식 서비스 강의, 코칭, 컨설팅 또는 뭐 멘토링, 자문 같은 이런 비즈니스 기회로 만드는 방법에 대한 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23년 7월 말에 퇴사를 했습니다. 한 4년, 3년 정도 다니던 회사를 퇴사를 했고요. 여기서는 허브스팟이라는 뭐 세계적으로 좀 유명한 퍼널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을 적용하고 업무를 운영하는 쪽에 총괄을 맡는 마케팅 소장으로 재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7월 퇴사하자마자 시작된 게 뭐냐면 24년 2월 달에 이제 퍼널 마케팅 무료 과정을 개설했고요. 또 그다음에 퍼널 마케팅 기초 유료 과정이 2월 말부터 시작이 됐고요. 퍼널 마케팅 기초 심화 과정이 3월 달부터 시작됐고 퍼널 마케팅 실전 과정이 3월 30일부터 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제가 이런 걸 설명을 드리는 거는 제가 어떤 걸 하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과정들이 설계되고 만들어졌는가라는 거에 대한 거를 참고로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퇴사하고 난 다음에 제가 2023년 7월 퇴사했으니까 2024년 2월이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죠. 근데 그런 시간 속에서도 이런 마케팅 과정에 대한 과정들을 네 가지나 연속적으로 만들었고 그걸 통해서 수익화를 이룰 수 있었던 거는 바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완벽한 웨비나 퍼널을 업무에 적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2월 달부터 5월 달까지 매출이 얼마 나왔냐면 강의를 통해서 2,35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료 과정은 평균적으로 진행될 때 60에서 80명 정도 수강을 했는데요. 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쭉 강의가 진행이 됐었고요. 보면 1회차 65명, 2회차 81명, 3회차 70명. 줌으로 했지만 강의는 유튜브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한 2시간 정도 강의인데도 사실 강의 반응이 되게 좋았습니다. 뭐 유료 강의보다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이런 반응들이 쭉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 강의 준비하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들였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또 하나의 아이디어를 드리면은 저희가 이 강의를 할 때 뭐냐면 러셀 브런슨의 마케팅 설계자, 브랜드 설계자, 트래픽 설계자, 나중에 스토리 설계자까지였는데 이 책은 저희가 저서를 한 건 아니죠. 하지만 그때 당시 가장 이렇게 화두가 되어 있었던 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뭔가 시니어로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새로운 걸 시작할 때 나는 내가 만들어진 책도 안 썼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내가 2, 30년 동안 갖춘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필요하는 타겟 고객이 명확하고 그 고객들이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부분은 꼭 내가 쓰지 않은 책이라도 이런 식으로 충분히 요약을 하고 서머리해서 발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잠재 고객들과 만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하나의 어떤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했었고요. 그 다음에 책을 연속으로 시리즈로 쭉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초과정. 이런 과정이 이제 매주 한 번씩 해서, 한 달에 세 번씩 무료 과정이 연속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무료 과정이 계속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 누군가 그렇게 좀, 그렇게 무료 과정 돈 들이지도 않는 무료 과정을 그렇게 계속 하는 이유가 뭐야? 라고 했을 때 이제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결국은 이런 무료 양질의 컨텐츠를 가지고 정말 내가 시간과 많은 노력들을 들여서 이렇게 양질의 컨텐츠로 고객들에게 만나는 시간들이 결국 뭐다? 어, 나와 고객과의 어떤 경험을 제공할 수 있고 또 나의 어떤 그런 신뢰감을 만들 수 있고 공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어떤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기반이 되어서 이런 2만 원대 같은 저가의 어떤 강의, 그다음에 10만 원대인 하나의 어떤 기본 중가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강의, 그다음에 135만 원대인 이런 고가의 강의까지의 어떤 관계성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어떻게 팔까라는 고민들보다는 그럼 나의 고객들, 나의 잠재 고객들과 내가 어떤 컨텐츠로 어떤 방식으로 만날 건가라는 풀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런 강좌, 공개 강좌, 무료 강좌들도 바로 그런 잠재 고객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풀을 형성하는 중요한 어떤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해서 기초 과정을 열었어요. 기초 과정을 이렇게 열었고 이 기초 과정을 통해서 강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0만 원인데 2만 원이라는 그런 형태로 강의가 진행이 됐고요. 여기에서 사실 2만 원 받는 거, 그 뭐 강의비 받아서 내가 뭔가를 벌겠다는 관점은 아니죠.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그냥 무료 강의를 듣는 분하고 작은 돈이지만 내 지갑을 열어서 듣는 분은 어떻게 돼요? 고객의 인지 가치가 틀린 거고요. 관여도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무료 강의를 듣는 분하고 또 실제적으로 내가 돈을 꺼내서 그 강의를 더 듣는 분은 그만큼 인지 가치가 더 높아지는 거고 또 향후에 나의 비즈니스를 유료로 구매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어떤 고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55명이 2만 원 강의를 참여를 했었고요. 여기도 55명한테 2만 원씩 받고 110만 원 만든 이 매출이 사실 목표가 아니죠. 이건 하나의 어떤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0만 원씩 해서 350만 원 나온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10만 원 정도로 강의를 진행을 한 겁니다. 심화 과정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 강의를 진행을 했을 때 여기에 한 35명 정도가 참여를 한 겁니다. 35명 정도 참여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35명이 진행됐을 때 우리가 한 3개월, 한 심화과 과정은 지금 보시는 것부터 3월 30일이니까 우리가 2월 달부터 강의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두 달째 되는 때 심화 과정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무료 과정들을 두 달 이상 들었던 분들이 계셨던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심화 과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심화 과정은 이렇게 3월 30일부터 5월까지 6회차로 진행됐고 3시간씩 해서 토요일 진행됐고 오프라인 반, 온라인 반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강의가 진행이 됐었고요. 이렇게 해서 어, 세 번째, 네 번째인 매출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불과 제가 작년 7월 달에 7월 말에 퇴사를 하고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이런 단기간에 이런 매출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뭐 매출이 크다면 클 수도 있고 크지 않으면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저는 이렇게 지식 비즈니스로 처음 출발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해서 이루어온 성과로서는 그렇게 저는 나쁘지 않은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 죄송합니다. 지금 뭐 전화가 오시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전화를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이러한 강의가 진행될 때 광고비를 광고비 지출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이미 제가 기존에 이렇게 쭉 활동을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메일 주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 뭐 카카오톡이나 기타 이런 걸 통해서 고객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비를 전혀 쓰지 않고 이뤄낼 수 있었고, 바로 이러한 것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건 뭐다? 바로 이런 퍼널 마케팅. 그 중에서도 특히 완벽한 웨비나 퍼널이라는 퍼널 마케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저도 이렇게 새로운 걸 시작해서 바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지금 방에 들어와 계시는 우리 김수민 대표님도 계시지만 같이 이제 퍼널 마케팅 연구회라는 걸 통해 가지고 위시펀드를 가지고 꽤 오랫동안 이렇게 강의를 했었어요. 공개 강의를 했었고 꽤 좋은 반응을 들었는데 한 2, 30명 정도가 고정적으로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한 푼도 수익을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한 1년 정도 안 돼서 웨비나를 정리하게 됐거든요.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많은 시도를 하거든요. 뭐 공개 강의도 하고 하나의 어떤 강의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왜 일회성으로 끝나버릴 것인가? 그게 왜 연속성을 갖지 못할 것인가? 아니면 왜 그걸 수익화를 뭐 하지 못할 것인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마케팅 자동화 연구를 하면서 되게 좋은 내용을 가지고 꽤 오랫동안 공개 강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수익화를 하지 못했던 부분의 핵심이 뭐였냐면은 결국 그걸 수익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플랜, 그걸 가치 사다리라고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후속 퍼널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요. 결국 좋은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그 강의를 듣는 분에게 더 높은 인지 가치로 고객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고객에게 제안할 수 있는 가치에 대한 설계, 그걸 가치 사다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가치 사다리가 없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후속적으로 무엇을 제안할 것인가에 대한 제안의 계획들, 후속 플랜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은 되게 중요한, 액티브 시니어 창업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이런 설계를 할 줄 아느냐, 못 아느냐가 내가 어떤 노력을 하는 기간 동안에 어떤 들인 공이 성과로 이어지느냐, 안 이어지냐는 그 갈림길을 만드는 하나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2018년 한 4년 정도 근무하던 회사, 디지털 인쇄하고 출판과 관련된 회사인데, 제가 이제 일본에서 한 2년 정도 근무하다 한국 들어올 때 이제 이 회사에 제안을 들어서 이 회사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마케팅 상무를 맡아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블로그 전문가고, 그다음에 검색 엔진 최적화 이런 쪽 전문가였습니다. 그리고 뭐 잠깐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 회사에서 일을 할 동안 제가 블로그를 한 포스팅을 한 400건 정도를 했는데 이 회사에서 어떤 결과를 제가 만들어줬냐면은 어, 이 회사에서 주요하는 사업 아이템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인쇄고, 하나는 동화책 만들기고, 하나는 자비 출판이었는데 이것과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을 하게 되면 네이버 검색 결과에 거의 1위에서 5위까지 들어가 있는 게 175개 정도의 키워드가 1위에서 5위 안에 들어가 노출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고객들이 전화를 했을 때 상담을 올 때 전화했을 때 거의 대부분 블로그를 보고 들어왔어요. 그 정도 그때까지만 해도 네이버 블로그 파워가 막강했었거든요. 이 회사를 이제 사실 이제 제가 퇴사를 할 때 그리고 자립을 해서 이제 뭔가 독립적으로 내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회사를 그만두고 난 다음에 사실 막연하고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이때까지만 해도 뭐 아이들이 이제 무엇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그렇게 시간 내에 경제력을 만들어내는 거 부담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직장 생활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을 어떻게 시작할 건지 내 고객층이 내 지식과 경험을 어떻게 필요할 건지 어떤 점이 필요할 건지 내 경험과 노하우를 어떻게 서비스로 만들 건지 또 초기에 고객을 어떻게 확보할까 이런 거에 대한 사실 막연함들 두려움들이 사실 있더라고요. 아마 직장생활을 오랫동안 하시고 이제 퇴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정년 퇴임을 하셔가지고 이제 뭔가를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다 겪고 있는 어떤 그런 고충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바로 그런 마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똑같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때 제가 이제 주로 고민했던 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블로그 마케팅, 홈페이지 마케팅 같은 이런 검색 엔진 최저가, 그런 거 전문말로 SEO라고 그러죠. 서치 엔진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그러는 건데, 근데 그쪽에 꽂혀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사람들한테 제가 이제 2017년도에 콘텐츠 마케팅이라는 걸 가지고 공개 세미나를 오프라인에 열어가지고, 그때도 한 50명 정도 오셨거든요, 오프라인에서. 근데 사람들이 콘텐츠 마케팅이 필요하다는 거 아는데 그걸 정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전달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뭐 블로그 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홈페이지에다가 검색 엔진 최적화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제가 왜 콘텐츠 마케팅에 꽂혀 있었냐면은 아까 그런 디지털 인쇄회사에서도 블로그라는 콘텐츠로만 가지고 고객이 실질적으로 구매 전환이 일어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제가 한 8년 정도 쇼핑몰을 했었는데 직영 쇼핑몰, 뭐 오픈마켓, 소셜 커머스까지 다 했었는데 그때 어느 정도까지 경험이 있냐면 제가 낚시 사이트를 운영을 했는데 어, 요즘 여러분도 잘 알죠. 요즘 춥기 때문에 강원도 화천 낚시 축제나 아니면 평창 송어주 축제나 이런 얼음 축제 사이트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제가 낚시몰을 이제 낚시회사에서 제조사에서 한 층을 비워줘 갖고 저한테 거기서 낚시 쇼핑몰을 모든 걸 다 대주겠다 제품을 다 대주겠다 그리고 판매되고 난 다음에 판매가에서 원가만 본내달라는 이런 제안을 받아서 제가 이제 일산에서 낚시회사 건물에서 이제 쇼핑몰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어떤 경험을 했냐 하면은, 겨울 낚시를 하는데, 본 쇼핑몰을 만드는데 1년 이상 시간이 걸려서 짧은 프로젝트를 해서 이런 겨울철 낚시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 회장님이 이제 낚시 용품을 제조해서 납품하는데, 화천 산천어 축제에 납품을 하고 있었고, 평창 송어 축제에 납품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한번 이거를 축제 사이트를 한번 만들어서 해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해서 제가 그 사이트를 한 2, 3개월 정도 걸려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딱 한 달 만에 얼마를 팔았냐면 1억을 팔았어요. 1억을. 근데 택배를 정말 미친 듯이 쌌죠. 한 달에 300개 이상 싸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광고비가 얼마 들었느냐? 전체 매출의 0.5%가 들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널 찾아왔지? 다 뭐냐면 첫째 지식인, 그다음에 블로그, 그다음에 카페, 그다음에 홈페이지 노출. 광고비를 0.5% 썼다니까. 1억 매출했는데. 근데 제가 그 사이트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자, 평창 송어축제 낚시하러 가는 법, 고기 잘 잡는 법, 숙소, 그 다음에 고기 맛있게 먹는 법, 이런 콘텐츠로 다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낚시 가려면 준비해야 될 것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낚시 현장에서 사는 것보다 50%더 싸게 살 수 있게끔 기회를 준다. 근데 그냥 기회를 준다면 뭐 왜 주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화천 산천어에서 낚시 가게를 50년 하고 아니, 30년 하고 계신 주인님이 이번에 거기에 낚시에 참여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기회를 준다는 이런 어떤 만들어 가지고 했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은 낚시장에 가면 거기 가면 그냥 낚싯대를 그냥 주는 줄 아는데 다 돈 받고 파는데 비싸게 팔아요. 근데 그게 대박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저는 내 낚시용품을 사세요라고 말하지 않았죠. 화천 산천어 축제 가는 법, 숙소 구하는 방법, 고기 잘 잡는 방법, 고기 맛있게 구워 먹는 방법, 가족이 가려면 낚시 준비를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정보를 줬던 거죠. 근데 사람들 그 정보를 통해서 제가 다 상품을 다 연결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할인도 받으면서 거기서 산 거죠. 그래서 대박이 난 거죠. 바로 이게 바로 컨텐츠의 힘이거든요. 근데 이런 컨텐츠의 힘들을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달해 주지? 이게 사실은 이제 너무나 큰 숙제였어요. 그럴 때 제가 이제 만난 게 2017년에 처음으로 이제 퍼널 마케팅이라는 알게 됐어요. 퍼널 마케팅, 마케팅 자동화를 알게 된 거예요. 아, 바로 이거다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마케팅 자동화, 퍼널 마케팅을 제가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왜? 컨텐츠 마케팅을 효과적으로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었어요. 저는 이게 바로 저한테 새로운 기회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제가 어떤 걸 갖게 됐냐 하면은 리디젠이라는 국내 솔루션을 처음 접하게 됐고요. 이 리디젠을 통해서 처음으로 마케팅 자동화라는 개념, 퍼널 개념, 랜딩 페이지라는 개념, 이런 걸 개념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만족이 안 돼서 해외 솔루션을 찾았는데 그게 루시펀드라는 솔루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솔루션을 통해서 심화 학습을 됐고 이런 트라이얼 강의를 제가 하게 됐어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부끄러워요. 아, 내가 아는 것도 없이 어떻게 그런 용기를 갖고 사람들한테 강의를 했고 또 실제로 유료 강의도 했었거든요. 프로젝트성으로.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공개 강의도 꽤 오랫동안 무료 강의도 진행됐었고요. 그리고 이게 계기가 돼서 어떻게 됐냐면은 이 어, 마지막에 다녔던 회사에 마케팅 자동화 강의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한 3개월 정도를 새벽에 그 회사가 8시부터 근무기 때문에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1시간 교육을 한 3개월 정도 마케팅 자동화 강의를 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좀 부끄러워요. 제가 너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열심히 마케팅 강의를 결정을 가지고 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제가 디지털 인수회사를 그만두고 난 다음에 새로운 기회라고 하는 이런 퍼널 마케팅, 마케팅 자동화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과정들의 경험들을 거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표를 냈습니다. 2023년 7월 31일자로 사표를 냈어요. 근데 이때 사표 낼 때는 2018년 사표를 낼 때보다는 걱정이 없었어요. 왜? 나는 무엇을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뭘 할 건지에 대한 내 계획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 들어가서 처음에 이제 자문을 좀 하기로 해서 들어갔다가 1년 지나서 퇴사를 결심했어요. 거기가 막 직원이 한 뭐 4, 50명 되는데 뭐 거의 저희 아들, 딸 뻘 정도 되는 젊은 친구들하고 일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소통하고 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미루면 제가 뭔가 제 스스로의 뭔가 자립적인 일들을 하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특히 그때가 막 AI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막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은 이제 회사 만료로 더 있게 되었는데 2023년 돼서 더 이상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사표를 내고 이렇게 7월 말에 퇴사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이 새로운 기회에 대한 깨달음을 제게 준 게 두 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그런 새로운 기회가 그냥 만들어졌느냐? 좀 그렇지는 않아요. 이때 2022년 12월 30일 날 처음으로 한국에 마케팅 설계자라는 책이 나왔고요. 그 이어서 브랜드 설계자, 트래픽 설계자, 스토리 설계자라는 책이 나왔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이런 어떤 마케팅 자동화나 마케팅이라는 이런 걸 엄청난 비법으로 이야기돼서 강의 비용이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받으면서 강의가 진행됐었어요. 근데 마케팅 설계자가 나오면서 사실 저는 정말 이렇게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 사람 미친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을 다 깐다고? 이걸 다 오픈한다고? 지금까지 1,000만 원 가까이 돈을 주고 배웠던 그런 자동화 솔루션에 대한 아니면 뭐 비법에 대해라고 배웠던 것들이 정말 내용이 비교도 안 될 정도의 그런 정말 양질의 내용들을 여기에 아낌없이 다 오픈한다고? 이게 미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또 한편은 제가 아까 유시펀드나 아니면 허브스팟을 통해서 업무 적용하면서 풀리지 않은 숙제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정말 마케팅 설계자를 읽으면서 다 해결이 됐어요. 이 책을 저자가 바로 러셀 브런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미국에서 가장 퍼널 마케팅 쪽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성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거든요. 바로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에 대한 거를 깨달음을 얻었고 또 실제로 그 역량들을 습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실무에서 부딪혔던 어려움들, 고민들 이걸 한순간에 다 해결될 수 있었고 새로운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제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진행할 때 이 네 권의 책을 정말 아낌없이 발제를 했어요. 시간을 거의 하루에 그 2시간 정도의 발제를 하기 위해서 저는 10시간 이상을 투자를 했거든요. 정말 양질의 어, 저기 강의안을 만들었고 또 강의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장희 대표와 같이 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리디젠에서 2023년, 24년 지금 시작할 때부터 2023년 10월 달부터 그러니까 제가 2022년 7월 달에 그만뒀으니까 10월 달부터 리디전 퍼널 설계라는 6기 과정, 8주 과정을 직접 수강을 했었어요. 이걸 통해 가지고 리디전은 뭐냐면 국내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이지만 상상 마켓이라는 걸 통해서 어, 7, 80억씩 그런 하나의 아이템을 갖고 매출 결과를 만들어낸 실질적인 회사예요. 이렇게 국내에서 상품을 가지고 퍼널 마케팅을 적용해서 이런 수십억의 어떤 매출 결과를 만들어내는 곳이 유일하거든요. 근데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저는 그 매출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는지에 대한 거를 속속들이 다 볼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퍼널이 설계되고 어떻게 구매가 일어나고 어떻게 실제로 재구매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모든 퍼널 설계, 상품 퍼널 설계에 대한 모든 걸 저는 꿰찰 수 있었어요. 저는 그 전에 B2B 비즈니스에서는 이미 허브스팟을 통해서 퍼널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 자체를 이미 많이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B2C, B2B 이런 거에 대한 요소들을 정보 서비스까지 다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실무에서. 그리고 이제 또한 리디전 강사 과정을 이거 3시간짜리 8주 자령을 제가 또 마쳤고요. 또 이 과정에서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끼리 이너서클 스터디를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3시간 이상씩 스터디를 하면서 러셀 브랜선이 여기 내공 말고도 한 10권 정도 되는 책에 대부분의 어떤 정보들을 같이 스터디하고 또 발표하고 하는 그런 과정의 스터디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어, 우리 20, 30년 정도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거기서 직장에서 가졌던 그런 경험을 가진 분들이 어려움은 뭐냐 하면은 내가 내 일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지만 내가 뭔가 이걸 상품화하려고 하고 서비스화 시키려고 그럴 때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고객을 잘 몰라요. 그리고 또 그걸 어떻게 상품화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죠? 앞에서 또 이야기했지만 그걸 누구에게 팔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떤 식으로 팔아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그거와 관련된 일은 커뮤니티를 만나고 그 커뮤니티 통해서 그런 현실감 있는 감각들을 익힐 수 있는 시간들이 있다면은 그게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기회들은 지금 찾아보면 되게 많이 오픈돼 있어요.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이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사실 이거는 비용을 들여서 저는 투자를 했었던 겁니다. 바로 이런 기회가 돼서 저는 이제 또 새로운 기회를 열어가 볼 수 있는 파트너를 만나게 됐어요. 실전 퍼널 설계 과정에서 브랜드 포유의 장유지 대표님을 알게 됐어요. 장유지 대표님은 꽤 이런 마케팅 쪽에서는 유명하신 인플루언서더라고요. 저는 전혀 몰랐고 이분이 원체 이제 겸손하셔가지고 이렇게 뒤풀이 자리에서 뭐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분을. 근데 저는 모르는 분이라서 꽤 유명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했고 거기 오신 분들 대부분이 이 장유 대표님의 강의를 또 들어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들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그렇구나 하면서 이제 또 강의를 같이 듣고 이제 같은 그룹에서 또 이제 토의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서로 이제 공감대가 만들어져서 2024년 1월 달에 퍼널 마케팅 교육 과정에 대한 프로젝트를 같이 하자라는 공감이 생겼어요. 근데 여기서는 철저하게 뭐냐면 상호 강점을 중심적으로 결합하기로 한 겁니다. 뭐 저도 혼자 할 수도 있고 장희 대표님도 혼자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죠. 근데 서로 간이 갖고 있지 않는 장점들을 서로 융합해가지고 바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서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희 대표님은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되게 뛰어나시고 그다음에 브랜드 인지도가 또 넓게 있고 또 이미 팔로워들도 꽤 많이 갖고 계셨고요. 디자인
뭐 이런 이미지 디자인뿐만 아니라 동영상까지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 디자인부터 시작해 제작 능력이 되게 뛰어나시고 또 무엇보다 이 강의 역량이 되게 탁월하세요. 저는 이제 강의가 되게 서투르고 좀 이렇게 투박스러운 데 비해서 정말 그 장희 대표님 EBS에서 강의할 정도로 강의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달인 같은 어, 그런 분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근데 거기에 비해서 저는 이제 나름대로 퍼널을 꽤 오랫동안 이제 실무에서 제대로 정말 익혀왔고요. 퍼널에 대해서 저처럼 이렇게 실무에서 제대로 실무 적용을 해본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국내에서도. 그다음에 이제 교육 프로젝트 이런 걸 기획을 저도 많이 해봤고 기획력은 제가 이제 뭐 대기업에 있으면서 포스코 있으면서도 그랬고 CJ 있을 때 기획팀에 있으면서 사실 이제 기획 업무에 대한 거를 많이 해봤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마케팅 같은 경우도 꽤 오랫동안 마케팅 업무를 해봤기 때문에 이런 서로의 어떤 시너지가 결합이 되면서 이제 이 짧은 기간 동안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이제 이런 프로젝트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느냐? 첫 번째가 바로 이 가치 사다리 서비스 기획입니다. 제가 이제 많은 이제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강의를 해보고 또, 소상공인 대표님들을 많이 만나뵐 때, 그분들이 정말 노력하시거든요. 뭔가 새로운 강의가 있고 있으면 막 부산에서, 울산에서, 마산에서, 저기 KTX 타고 올라오셔갖고 강의 듣고 밤에 막 내려가시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노력하시는 거에 비해서 그게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마케팅은 뭐 했느냐? 어떻게 하면 노출을 많이 시키고 어떻게 하면은 유입을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마케팅이 포커싱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그렇게 유입된 고객을 그냥 우리 홈페이지에 연결해 놓거나 회원 가입 페이지에 연결해 놓거나 상품 구매 페이지에 연결해 놓고 그냥 놔둔 거예요. 고객이 그럼 알아서 사도록 놔뒀어요. 그러니까 요즘 고객들이 점점 스마트해졌단 말이에요. 구매 예정은 길어졌고 구매 결정은 길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출해서 유입이 됐는데 정작 구매 전환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럼 두 가지가 없어요. 그분들에게. 첫 번째가 없는 게 뭐냐면 이 서비스의 가치 사다리가 없는 거예요. 고객이 들어왔을 때 한 번 산 사람이 또 사고 또 살 수 있도록 어떻게 업세일 전략을 가지고 갈 수 있는 플랜이 없어요. 두 번째는 뭐가 없냐? 그분들을 후속 조치가 없어요. 그냥 온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바지가랑이를 잡고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그분들과의 어떤 관계를 만들고 그분들에게 제안하고 하는 이런 후속 조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고객이 스스로 사도록 방치한 거예요. 바로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자 하는 바로 완벽한 웨비나 퍼널은 바로 고객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고객의 바지가랑이를 잡는 거, 고객과의 관계를 만드는 거, 경험을 만드는 거, 바로 고객의 인지가치를 높이는 거에 대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의 첫 번째가 바로 가치 사다리 서비스 기획입니다. 결국 뭐다? 우리는 내가 파는 제품 서비스가 뭐다?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저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객이 얻고자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결해주는 솔루션이고 서비스고 프레임워크이고 그죠? 프로세스고 템플릿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내 제품 서비스가 잠재 고객에게 그런 역할을 해주지 못한다면은 결코 고객이 내 제품과 서비스 선택할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은. 바로 그런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한 가치 사다리가 필요한 겁니다. 자, 가치 사다리라는 건 크게 내가 제공하는 가치와 그 가치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왼쪽에는 가치고 오른쪽에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저는 완벽한 웨비나 퍼널을 진행을 할 때 항상 뭐냐 처음에는 무료로 먼저 주죠. 아까 보셨죠? 3개월에 걸쳐서 아, 러셀 브랜선의 마케팅 설계자, 브랜드 설계자, 트래픽 설계자, 그다음에 스토리 설계자까지를 거의 정말 한 번 강의를 위해서 10시간씩 시간을 들여가지고 양질의 교환과 양질의 강의를 제공해 줬어요. 그럼 누군 그러죠? 미친 거 아니야? 돈도 안 되는데 왜 그 짓을 왜 해?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죠? 근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 자, 차이가 뭐냐? 우리는 기존까지 온라인 쇼핑하면서 고객이 유입하자마자 뭘 했어요? 판매 제한을 먼저 했던 거예요. 근데 그 고객이 살 준비가 되지 않은 고객이든 살 준비가 된 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고객이 유입되면 판매 제한을 했어요. 하지만 퍼널 마케팅은 어떻게 한다? 살 준비가 된 사람한테 판매 제한을 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살 준비가 됐을 때 판매 제한을 하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고객에게 내가 판매 제한을 하는 게 고객이 전환율이 높을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수행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계획을 설계하는 것이 바로 가치 사다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료로 제공해 줬다가 그런 무료로 제공해서 관계를 만들어서 뭔가 살 것 같은 사람한테 아주 저렴한 거를 제공해 주는 게 시작 퍼널이거죠. 그런 걸 뭐 전문 용어로 트립 와이어 퍼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시작 단계는 아주 저가로 부담 없이 내 주머니를 열어서 카드를 결제하게끔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첫 번째 단계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약간 업그레이드된 그리고 더 배우고 싶고 더 뭔가 가치를 더 내가 찾고 싶어. 내 문제를 더 깊이 해결하고 싶어. 그런 분한테 한 단계 더 높은 가치를 제안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관계가 형성된 분들한테 좀 더 고가의 제안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제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제안 단계별로 나는 어떤 제품과 어떤 상품을 언제 제안할 것인가라는 계획을 잡는 게 바로 가치 사다리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 사다리가 없는 건 뭐냐? 살 계획이 없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지금까지 온라인 마케팅 어떻겠다? 돈 들여가지고 우리가 블로그 배우고 유튜브 배우고 인스타 배워가지고 고객 유입을 했는데 유입한 고객이 뭐다? 지가 알아서 사람은 방치해두고 있었던 거죠. 사업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고객한테 어떻게 제안하고 어떻게 구매 안내하고 어떻게 공감해서 언제 무엇을 제안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안 가지고 있었던 거죠. 가치 사다리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가치 사다리는 우리는 어떻게 만들었느냐, 제가 어떻게 적용했느냐라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도 처음에 가치 사다리라는 걸 구체화시킬 때 참 고민이 됐어요. 교육을 설계를 하는데 이 교육을 어떻게 설계해야 되지? 처음에는 금액을 먼저 정하죠. 저가형, 중가형, 고가형, 좀 심화형. 근데 그거는 관점이 뭐죠? 팔고 싶은 내 위주인 거예요. 아, 뭐 가격 중심으로 책정을 해놓은 거죠. 뭐 2만 원대, 10만 원대, 뭐 100만 원대. 자, 그런 부분으로서는 결국 차별화가 없다는 걸 알게 되고 관점을 바꾸는 거죠. 가치서달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 관점이 뭐다? 아까 뭐라고 그랬죠? 우리 제품과 서비스는 가치사다리에서 뭐 해야 된다?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죠?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프로세스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그죠? 템플릿이 될 수도 있고, 그죠? 프로세스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내가 꿈꾸는 고객이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그 과정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일 건가라는 걸 나름대로 정리하고 그걸 정리한 걸 가지고 커리큘럼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과정에서 꼭 필요한 건 뭘까를 이제 고민하면서 각각 단계별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개념을 딱 정리가 됐어요. 아, 공개 강의는 뭐냐? 자, 퍼널 마케팅이라는 걸 강의를 하는데 기본적인 퍼널 마케팅이 뭐지? 이걸 저희는 뭐를 갖고 했죠? 이 공개 강의를 러셀 브랜슨에 있는 마케팅 설계자, 브랜드 설계자, 트래픽 설계자, 스토리 설계자를 갖고 한 거예요. 그리고 뭘 한다? 기본적 개념들을 공유시켜주고 저는 이 공개 강의를 통해서 뭘 하고자 한다? 물건을 팔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닌 거죠. 내가 이런 걸 정리해서 해주고 하는 노력과 정말 이거 공짜로 받아도 될 거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의 어떤 신뢰감과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신뢰와 공감과 경험을 제공하는 게 이 공개 강의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남들이 야, 돈도 안 되는 걸 왜 해? 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가치 있는 거를 정말 무료로 제공해 주는 거를 포인트로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퍼널 마케팅이 뭔지? 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돕는 데 포인트를 맞췄던 거예요. 그럼 기초 과정은 뭐지? 그러면 퍼널 마케팅 기본적인 건데, 나 좀 알고 싶어. 도입 목적. 그럼 내가 이걸 도입하면 내 문제 해결에 뭐가 도움이 되는데, 그걸 어떻게 완료하는데, 뭐 그 어떻게 도입하는데, 어? 도입 방법은 뭔데? 어떤 건데? 기본적인 거 좀 알고 싶어. 이런 문제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걸 기초 과정이라고 정리했습니다. 고객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거를. 그다음 두 번째 심화 과정은 이렇게 보면 퍼널 마케팅이 있는데 그러면 나한테 도입하려면 내가 어떤 걸 구체적으로 어떤 역량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걸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어떤 걸 갖춰야 되는데 라는 관점에서의 어떤 역량의 핵심적인 역량들을 이해하는 쪽이 두 번째 심화 과정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핵심적인 개념인 이런 어떤 리드 마그넷 개념, 퍼널 설계하고 맵 만드는 것들, 랜딩 페이지를 기획하는 것들, 후속 조치, 후속 포널을 설계하는 것들, 또 잠재 교육을 위반하는 트래픽을 기획하는 것들,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핵심적인 요소들, 역량들에 대한 거를 심화 과정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 그 문제를 너희가 가질 수 있고 역량을 갖출 수 있어. 관점을 갖출 수 있어. 이거를 심화 과정이라는 관점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실전 과정은 뭔데? 아, 실전 과정은 이론 과정이 아니야. 이론 하나도 안 가르칠 거야. 다 뭐다? 내 직접 비즈니스에서 업무를 적용해 보면서 실제로 적용하는 능력을 갖추고 실습하고 적용해 보는 경험을 갖추는 거야. 이렇게 설계를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기초 과정을 10만 원인데 2만 원, 심화 과정은 30만 원인데 10만 원, 실전 과정은 165만 원인데 135만 원이라는 가격을 책정을 한 겁니다. 자, 아까 가치 사다리라는 관점에서 그 가치 사다리와 부합하도록 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민을 한 결과를 가지고 가치 사다리 터널을 기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료 과정, 그 다음에 기초 과정, 심화 과정, 실전 과정 했고 강의 채널, 강의 시간, 강의 비용, 강의 일자, 그 다음에 솔루션 지원, 그 다음에 강의 목표. 이거는 어, 강사인 제가 강의 목표를 어떻게 잡을 건가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잠재 고객, 꿈에 그리는 고객이 이 강의의 목표를 통해서 자기가 이룰 수 있는 것, 해결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이렇게 쭉 정리를 다 한 겁니다. 그리고 학습 방법 하고 그다음에 이걸 강의를 신청했을 때 어떤 혜택을 주는가라는 리드 마그넷까지 설계를 하고 다 했던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인 진행할 거에 대한 구조를 설계를 한 겁니다. 사실 제가 이런 설계를 바탕으로 하지 않았다면은 앞에서 아까 보여주드린 것처럼 2월 달부터 시작해서 5월 달까지 이렇게 연속적으로 기초과정, 심화과정, 실전과정이 쭉 연결되어 가지고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계획적인 걸로. 자, 이런 과정에 가치사를 설계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수행 계획을 잡은 겁니다. 2월 달에는 공개 강의, 2월 달부터 해서 공개 강의는 2월, 3월, 4월까지 공개 강의를 3개월 동안 계속 진행을 했던 거고요. 2월 달에 기초 강의를 처음 시작하고 3월 달에 심화 강의를 처음 시작하고 그다음에 실전 과정은 이때부터 시작한다. 이런 스케줄에 따라서 계획을 잡았고 이 계획대로 다 진행되었던 거예요. 자, 이때 만들었던 과정에 대한 걸 한번 보여줄게요. 이런 과정을 이렇게 할 때마다 이제 랜딩 페이지를 만들었고요. 이렇게 이건 이제 3회차 교육입니다. 3회차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교육을 한다고 알려줬고, 그다음에 전에 했던 때 이런 하이라이트도 보여줬고, 그다음 후기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고객 후기도 보여줬고, 그다음에 이제 3회차 커리큘럼까지. 이게 뭐냐면 무료 강의 때 이렇게 진행을 한 거예요. 이렇게 고객들한테 그다음에 다음 강의를 신청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무료 강의더라도 한 과정마다 고객들이 반응을 끌어내고 참여할 동기를 만들어주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이렇게 나름대로 되게 성의를 들여서 진행을 한 거예요. 자, 여기에 포인트를 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러셀 브랜슨을 만나기 전과 머셀 브랜슨을 만난 후 제가 달라졌어요. 사실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오래 했고 그러다 보니까 남들에게 뭔가 제가 제 지식을 돈을 주고 판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좀 자신감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속성이 뭐냐면 뭔가 판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주저함이 많았고 또 뭔가 누군가의 돈을 받고 판매 행위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즐거운 거라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런데 이제 러셀 브런슨을 만나면서 제가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뭔가를 판다는 거는 제 상품을 파는 게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그렇게 믿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가치 사다리에 따라서 정말 내가 제공하는 만든 서비스든 내가 만든 제품이든 간에 그것을 가지고 내가 꿈에 그리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죠?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시간을 절약해주고, 그죠? 노력을 절약하고,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결과를 만들어주지 못하는 거라면은 제가 팔고자 하는 거는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뭔가 고객들한테 그렇게 뭔가 팔 때는 정말 그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고객의 문제에 도움이 되고 결과를 성취할 수 있다라는 스스로의 믿음들을 저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을 그 사람들한테 팔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그 가치를 지불할 때 더 동기가 만들어지고 더 성과가 나온다라는 거를 저는 확신을 해요. 러셀 브런슨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러셀 브런슨이
이너서클이라는 걸 운영을 해요. 앞 단계에 여러 가지 무료 단계들이 많지만 그 이너서클은 소수의 인원들을 코칭을 통해서 성과를 만들도록 만드는 건데 최저 가격이 5만 불이에요. 그다음에 거기에 고급형은 15만 불이에요. 근데 5만 불을 준 사람들이 거기 와서 강의를 듣고 그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거든요. 근데 러셀 브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가족들하고 지인들한테 이 이너서클에 가입해가지고 그 같이 그 이너서클에 참여했는데 단 한 명도 성공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돈을 받고 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10만 클럽, 100만 불 클럽 다 성공을 한 사례가 있거든요. 만불 클럽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왜 어떤 내가 정말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고객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내가 왜 그것을 그 가치에 부합하는 비용을 받는 것이 합당한 것이고 또 그게 진짜 고객을 위하는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걸 깨닫게 되는 어떤 계기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이 전과 후가 제가 달라진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는 어, 이런 강의를 만들면서 그러한 관점과 그러한 고민들을 녹여놓는데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퍼널을 여러 가지를 도전을 했습니다. 와디지 교육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가지고 뭐 1억 벌기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시작 단계, 중간 단계까지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고 뭐 그래서 중간 과정에서 한 15명 정도까지 들었는데 심화 과정은 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와디지 펀딩 쪽에서 이제 같이 하고 있는 장희 대표님이 사실은 이제 좀 그쪽이 자기 분야가 아니라서 깊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이야기가 조정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의미 있는 도전을 해봤고요. 저는 사실 이제 와디지 공식 플래너예요. 그래서 뭐 향후에는 이제 와디지 프로젝트는 진행을 할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B2B 비즈니스를 진행을 했었어요. B2B 비즈니스를 진행을 했고, B2B 비즈니스는 3단계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잠재 고객들을 모집하는 건데, 그 잠재 고객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이 고객들한테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 관심을 갖게 할 때, 이제 그 컨셉은 저는 그렇게 제안한 거예요. 결국 B2B 비즈니스를 하는 개인 사업자, 그 다음에 아니면 소기업, 소기업의 대표들의 고민이 뭘까? 어떻게 하면 매출을 더 늘릴까라는 고민일 거다. 그럼 그분들이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고민하는 포인트가 뭘까라는 중심으로 컨셉을 잡았어요. 그래서 AI라는 것과 쇼폼이라는 것과 마케팅 자동화라는 세 가지를 가지고 온라인 세미나를 열고 그 잠재 고객의 리드를 확보하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을 했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어, 웨비나를 통했고 여기 웨비나에 신청자를 500명 이상을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강사를 이렇게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모셨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웨비나 참가를 신청 인원만 550명 정도 신청했고요. 웨비나 참가하신 분이 450명 정도가 라이브로 신청했어요. 라이브로 진행되는 웨비나를 진행했습니다. 그만큼 이런 웨비나 자체에서 컨셉만 잘 잡고 양질의 컨텐츠만 한다면은 충분히 고객을 이런 웨비나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도 할 수 있지만 오늘같이 이렇게 소규모로 할 수도 있지만 대규모로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제 제가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막 이렇게 1억 벌기 이런 거와 관련해 관심이 있어서 그런데 몇 개 프로젝트를 참여해 봤어요. 근데 실제로 저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3천 명을 모아가지고 3시간 강의를 해서 통장에 1억 찍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걸 권장하지는 않아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봤을 때 그런 비즈니스가 사실 이제 강의비가 그 200만 원 정도가 넘었는데 거기서 수행되는 마케팅을 정말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1%도 안 된다는 거를 제가 깊이 들여다보면서 알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지식 비즈니스를 하는 걸 저는 제 모델로 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럴 정도로까지 이런 퍼포먼스가 나오는 비즈니스 방식이 바로 이런 지금 완벽한 웨비나 같은 이런 마케팅 퍼널이 지금 그런 걸 이루고 있다라는 거를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B2B 영업도 프로젝트를 해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1차 랜딩, 2차 랜딩, 3차 랜딩까지 이렇게 진행해서 마지막에 오프라인에까지 참여하도록 하는 걸로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여는 반은 성공했고 반은 실패했는데, 1차, 2차는
웨비나로 진행됐지만 3차는 뭐냐, 오프라인을 하면서 이 3차를 온오프라인 동시에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이제 어, 집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온라인은 온라인, 오프라인 오프라인을 딱 집중해서 한 가지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사실 소중한 경험을 이 과제,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1단계 랜디 웨비나 참여한 사람 500명 넘게 신청을 했는데 웨비나 참석이 라이브 참석한 명이 430명입니다. 그리고 2단계 같은 경우 160명이 참여했고요. 3단계 조찬 모임까지 나온 사람이 12명이었던 거예요. 이런 결과가 실제 이어졌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했던 게 뭐냐면 이 교육 프로그램에다가 진행을 하는 거예요. 모듈 교육이라는 곳인데 거기에 있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AI 관련해서 교육을 진행하는 걸 프로젝트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특히 타겟 자체가 인사 쪽에 담당하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제가 이제 이 컨텐츠 컨셉을 잡고 기본 카피라이팅을 했는데 이 강사분을 통해서 했는데 수강 신청은 거의 한 400명 정도가 했고요. 라이브 수강도 꽤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강의 목표로 했던 30명은 처음에 바로 채워지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는 다 채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런 프로젝트로도 성공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하반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가지고 1, 2차는 뭘 했느냐 하면은 3시간씩 해서 마케팅 설계자가 아까 총 3개월을 동해서 진행됐던 거를 6시간 만에 요약 강의를 해주는 거를 어, 고객들을 웨비나에 불러들이는 리드 마그넷으로 활용했던 겁니다.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6시간 만에 마케팅 설계자, 브랜드 설계자, 트래픽 설계자, 스토리 설계자를 요약해서 강의해 주는 것. 그리고 여기 참가하면 이런 혜택도 주는 거를 이런 걸 리드 마그넷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여를 끌어내는 랜딩 페이지를 만들었고요. 이 스토리보드도 제가 작성을 했는데 AI의 기능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웨비나 신청이 거의 한 350명 정도였고요. 실시간 웨비나 참여는 한 130명 정도가 참여를 했었던 케이스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두 번째 1차, 2차는 이렇게 3차는 뭐다? 내 사업에 딱 맞는 퍼널 도입 전략이라는 걸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사업에 맞는 퍼널 전략을 해서 이날을 이제 실점 과정 2기를 제한하는 걸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 부분도 어, 랜딩 페이지를 만들 때 AI를 활용해 가지고 썼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실전 과정이 그다음에 이건 8주짜리 실전 과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6주로 했는 걸 8주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좀 경기나 이런 상황을 봐서 아예 그, 가격도 조정을 하면서 좀 파격적인 구성들을 하면서 이런, 매력을 다 주면서 서비스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65만 원 하는 거를 55만 원으로 하는 걸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55만 원에 진행을 했고 이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20명이 수강생들이 지난달에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이거 할 때 우리는 어떤 걸 했느냐? 여기 이제 SOL이라고 이게 뭐냐면 SLO가 뭐냐면 셀프 리퀴데이팅 오퍼라고 그래서 어, 자체 청산 오퍼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걸 통해서 여기서 본품을 파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강의를 듣는 분에게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한 거를 줘가지고 이걸 가지고 광고비를 상세하는 게 목적이에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사람들이 웨비나를 신청하면 딱 감사합니다는 페이지가 뜨면서 웨비나에 참석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파격적인 혜택을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제안을 한 거예요. 이렇게 95% 할인돼가지고 5만 5천 원에 130만 원 되는 거를 5만 5천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걸로 해서 이렇게 패키지를 구성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 앞에서 봤던 이런 강의는 우리가 직접 다 강의했던 거죠. 그럼 이게 뭐냐. 디지털 강의가 남잖아요. 그 강의를 이렇게 디지털로 묶어서 상품으로 구성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강의를 이런 걸 뭐냐. SLO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이걸 5만 5천 원인데 몇 명 구매한지 아십니까? 50명이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광고비 상세했고요. 그 다음에 광고비 제가 집행할 때 광고비를 한 11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어요.
그 다음에 문자비, 뭐 기타 비용들 들어간 거 다 상세했습니다. 그럼 뭐냐? 나머지 거 20명의 수강비는 다 뭐예요? 100% 수익이 됐던 거죠. 바로 이런 게 실제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SO를 통해서 실전 과정에서 남는 수강비는 100%다 수익으로 환수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강의 매출이 1375만 원이 났었고요. 20명이 났었고, 이 SO를 통해 가지고 275만 원 매출이 나는 겁니다. 275만 원을 통해서 강의비 110만 원뿐만 아니라 문자비, 기타 비용 들어간 거 여기서 다 상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도 남았습니다. 바로 이게 바로 SO라는 거를 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바로 이런 퍼널을 설계할 때 이 퍼널이 성공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갈림길 요소가 됩니다. 이런 걸 이제 업세일 전략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2월 4일부터 강의가 시작돼서 1월 20일 해서 8회차로 강의가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바로 실현 가능하게 만들었던 게 뭐냐면 바로 이제 완벽한 웨비나 퍼널 프레임을 활용했던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지식 비즈니스를 통해서 성공적인 단기의 수익을 창출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비즈니스 퍼널이 자체가 바로 이런 완벽한 웨비나 프레임워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완벽한 웨비나 프레임워크를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자, 1대 다로 60분에서 120분 정도의 어떤 웨비나를 통해 가지고 고객한테 제안을 하는 건데 첫 번째가 아까 랜딩 페이지 다 보셨죠, 그죠? 이렇게 해서 랜딩 페이지에서 웨비나를 신청하게 만드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신청하면 감사합니다라고 난 다음에 여기서 아까 뭐가 들어갔죠? yes, 에러가 들어갔죠. 감사합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이런 퍼널에서 감사합니다가 정말 중요한 페이지예요. 근데 일반적인 분들은 이 감사합니다 페이지를 그냥 감사합니다로 끝나요. 사실 이 감사합니다에서 그 다음에 고객과의 관계를 만들고 후속을 만들어내고 고객과의 후속적인 행동들 기대감을 만들어내는데 되게 중요한 페이지가 바로 감사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감사 페이지에서 yes, error를 여기 넣었죠. 그죠? 셀프 리퀴데이트 오퍼를 여기 해서 아까 50명이라는 매출을 만들어냈죠. 자, 그런 다음에 웨비나를 제안을 하는 거죠. 그죠? 웨비나를 오픈, 라이브 웨비나를 열었고 라이브 웨비나를 통해 가지고 고객들한테 어, 고객들이 웨비나를 통해서 뭔가 기대했던 정보를 주고 그들의 가치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최초로 여기서 유료 구매를 제한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제한했던 게 뭐죠? 첫 번째가 그죠? 기초과정의 웨비나를 제한했던 거죠.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심화과정의 웨비나를 제한했던 거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웨비나에서는 또 뭘 했죠? 실전과정의 웨비나를 제한을 통해서 여기서 주문이 일어나도록 했던 거죠. 그리고 이 주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문하지 않았던 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들에게 3일에서 5일 정도의 리플레이 기간을 둬서 다시 웨비나를 신청했지만 웨비나를 주문하지 않는 분 또는 웨비나를 참가했지만 주문하지 않은 분들에게 다시 리플레이를 통해서 더 추가적으로 강의를 보여주면서 추가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까지 만들어내는 것. 이 프로세스 전체가 하나의 퍼널의 어떤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등록 페이지, 감사 페이지, 웨비나 라이브 페이지, 주문 페이지, 리플레이 페이지까지 이어지는 이런 게 바로 완벽한 웨비나 프레임워크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직접 아까 만드는 그런 제가 보여드렸던 그리고 실행했던 뭐 기초과정, 심화과정, 실전과정에 적용한 웨비나 퍼널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거하고 크게 다르진 않지만 큰 구조는 다르지만 좀 더 디테일한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첫째 웨비나 페이지가 있었죠, 그죠? 그 웨비나 페이지 앞에는 뭐냐면 유입 창출길이 있었겠죠. 유입을 만들어낸 건 기존에 갖고 있던 DB 또는 아니면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 또는 아니면 카카오톡 채널 아니면 또 내가 네이버 광고 아니 네이버 광고는 안 쓰죠. 주로 페이스북 광고나 유튜브 광고를 통해서 유입을 창출하죠. 그렇게 유입을 창출한 다음에 고객이 여기에 웨비나를 신청하게 되면 땡큐 페이지가 나오죠. 거기에 뭐가 나왔죠? SOL가 나왔죠. 그죠? SOL을 통해서 뭐다? SO를 통해서 고객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SO의 특징은 뭐여야 된다? 오늘 제가 여기서 깊이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내가 여기서 제안한 처음에 랜딩 페이지에서 고객이 웨비나를 통해서 제안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가치와 충돌이 되면 안 돼요. 근데 고객이 여기에서 관심을 가졌던 부분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보충되는 도움이 되는 정보를 여기에 제공해 주지만 또 한편으로 여기 실시간 라이브에서 제공해 주는
가치를 여기서 상세, 충돌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그리고 가격이 비싸지 않아서 부담을 갖지 않고 꼭 갖고 싶다는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구성할 때 이 SOL은 작동합니다. 아까 보셨죠? 55명이나 구매를 하신 거를 보셨잖아요. 그죠? 자, 이런 거를 설계하는 능력.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웨비나를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후속 조치에 대한 또는 후속 퍼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웨비나를 신청한 분들한테 자동으로 시퀀스라고 그러죠. 자동으로 이렇게 문자를 가도록 하든가 아니면 메일을 가도록 해가지고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1차, 2차, 3차 보내는 거. 이 목적은 뭐다? 웨비나를 신청한 사람들에게 꼭 웨비나를 참여하도록 하는 공감을 만들어내고, 그죠? 그 다음에,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한 스토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떤 오류를 범하느냐? 여기서 물건을 판매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파는 과정이 아니라 여기는 공감하고 소통하고 신뢰감을 형성하는 과정이다라는 것들이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자동으로 통해서 웨비나 3일 전입니다. 5일 전입니다. 1시간 전입니다. 10분 전입니다. 아까 문자를 받으셨죠. 그런 것처럼 자동으로 문자가 발송되기 위해서 웨비나 참석을 알려주는 알림을 메시지를 보내주는 거죠. 그리고 웨비나가 라이브로 전용되면은 여기서 마지막에 오퍼를 하는 겁니다. 근데 참고로 오늘은 오퍼가 없습니다. 제가 원래 계획을 했었는데 이 웨비나를 처음에 설계할 때 저는 이런 기초과정 다음에 심화과정, 실전과정을 설계했었는데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런 액티브 시니어라는 타겟팅 자체가 너무 두리뭉실하다는 거를 나중에 광고를 집행하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광고를 집행을 했는데 광고 효율이 엄청 좋았어요. 광고가 클릭당 비용이 430원이었거든요. 제가 기존에 광고할 때는 클릭당 비용이 거의 한 900원에 가까이 갔었어요. 그리고 클릭률도 거의 2.0% 정도가 나왔어요. 그럼 효율적으로는 측면에서는 나분할 데가 없거든요. 그리고 CPM조차도 한 6,000원대예요. 보통 저 다른 데는 CPM이 한 8,000원 정도, 1,000에 클릭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 8,000원 정도 나오는데 6,700원대야. 7,000원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광고적으로 보면은 완벽한 광고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페이스북 어떤 그런 컨디션 상태에서는 정말 완벽한 광고거든요. 근데 전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비나 신청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다? 클릭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웨비나의 참석률이 떨다는 건 매칭이 잘 안 된다는 거거든요. 즉, 액티브 시니어라는 거라는 관점에서, 액티브 시니어라는 관점에서 제가 타겟팅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액티브 시니어라고 인정하시는 분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랜딩 페이지의 이야기와, 어, 바로 랜딩 페이지 제공하는 소구와 광고의 소구 부분이 어떤 타겟 고객과 매칭이 안 되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 결국은 랜딩의 소구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인데 그 랜딩의 소구력 부분들이 결국은 이번에는 지식 창업이라는 데 맞춰져 있는데 저는 이번 그 타겟 자체가 그렇게 세분화 전문화된 성공적인 타겟이 아니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광고를 내렸어요. 광고를 내리고 추가적인 홍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에 이 웨비나를 진행될 때는 이런 액티브 시니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을 거고요. 오히려 쪼갤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예 전문가 집단,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으로 쪼갤 거고요. 그러니까 시니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그들의 어떤 취향, 그다음에 그들의 관심사,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로 쪼개서 타겟팅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광고를 만들어서 이 웨비나를 좀 더 바꿔서 진행을 할 건데 그래서 오늘 이 웨비나를 들으시는 분은 행운입니다. 앞으로 이 웨비나는 이렇게 열리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설계를 해서 웨비나를 진행되고 2차 여기서 만약에 오늘 만약에 제안했다라면 기초과정을 제안했겠죠. 뭐 2만 원 정도의 기초과정을 제안을 했겠죠. 그리고 웨비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리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3번 정도의 더 리플레이 기간을 주고 이 리플레이 기간 동안 어떻게 한다? 웨비나를 신청하신 분이나 웨비나를 참여하셨지만 1차 웨비나를 신청하지 않은 분들한테 문자 메시지가 가도록 이렇게 연결되도록 설계했을게요. 이렇게 설계하는 게 바로 완벽한 웨비나 포널의 프레임워크를 설계하는 방식이에요. 자, 이런 웨비나의 목표는 뭐다? 결국 고객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일깨우고 그리고 나의 제품과 서비스를 사지 않도록 막는 그런 어떤 잘못된 믿음들을 깨트리는 거예요. 사실 이제 저도 이제 러셀 브랜슨의 완벽한 웨비나뿐만 아니라 퍼널 마케팅을 배우면서 하나의 정말 큰 깨달음을 얻은 게 있어요. 저는 이제 되게 이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람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해왔고 특히 IT 분야는 그런 쪽이 많은데 여러분도 이제 미국에 있는 많은 어떤 그런 마케팅 관련된 거를 듣다 보면 아, 왜 이렇게 저렇게 사설이 길어 이런 느낌을 많이 가질 수 있잖아요.
저도 사실 그랬거든요. 러셀 브런스 보면서 아니 왜 이렇게 사설이 길어? 라는 의문이 처음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그거의 중요성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아까도 마찬가지였죠. 우리가 퍼널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고민하는 것 자체는 이제 언제 고객한테 구매를 제한할 것인가라는 결정하는 건데 살 준비가 안 된 사람들한테 구매를 제한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를 아는 거죠. 그래서 살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마인드를 변화시키고 인지 가치를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뭘 해야 되느냐? 이미 고객들은 내가 제안하는 제품과 서비스는 이미 많은 그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해서 인지 부조화가 생긴 거죠. 잘못된 구매 실패 경험도 가지고 있고 잘못된 선입견도 갖고 있는 거고 이미 잘못된 결과를 얻었던 경험을 갖고 있는 고객들이 더 많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고객들한테 그냥 내 상품을 이야기를 하면 그 고객이 그 상품을 들을 생각도 안 하죠. 사실은 살 의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단언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제안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지금까지 내가 믿고 지금까지 갖고 있던 선입견, 잘못된 믿음을 깨뜨려주고 그게 새로운 기회, 새롭게 내 문제를 해결하고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들에 대한 공감을 끌어내지 못하면은 절대 내 물건을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미국에서 그렇게 사설이 긴 거는 바로 그런 잘못된 믿음을 깨뜨려주고 새로운 내가 제안하는 것이 새로운 기회이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공감과 믿음을 만들어주게 하는 과정들인 거예요. 그거 없이는 절대 구매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 부분을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런 웨비나도 그렇고, 그죠? 고객들한테 보내는 그런 편지도 그렇고, 바로 그런 과정에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고객과 먼저 공감을 끌어내고, 고객이 어떤 그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이 잘못된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가 자기한테 도움이 될 거라는 호감과 경험을 제공하지 못하면은 절대 어떤 구매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들.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저는 사실 러셀브론슨의 퍼널 마케팅을 통해서 제가 하나의 깨달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이런 퍼널 마케팅의 핵심 요소는 뭐냐? 내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 그냥 강의에서 팔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이렇게 과정을 나누어서 하는 핵심은 뭐다? 나의 꿈을 그리는 고객들이 갖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잘못된 믿음을 깨뜨리고 내가 제안하는 것이 새로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는 믿음을 갖을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들 자체가 되게 중요한 이 프레임의 본질적 요소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런 퍼널 마케팅이 갖고 있는 큰 장점이 뭐냐? 난 블로그도 안 하고 있는데 블로그 팔로우도 없는데 유튜브 팔로우도 없는데 인스타 채널도 없는데 난 비즈니스 어떻게 하지? 그러면 할 수 없나? 나 인터넷도 잘 모르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퍼널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지식 서비스 창업의 가장 빠른 전략이에요, 이게. 아까 제가 쭉 결과를 만들어 내는 과정 다 보셨죠, 그죠? 그 다음에 가장 단기에 빠르게 수익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웨비나 퍼널입니다. 그래서 퍼널은 아까 보신 것처럼 등록,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신청하게 되고 뭐 이러면 또 문자 발송해주고, 그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웨비나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1차로 가장 쉽게 저가형부터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더 심화 과정이 있는 저가에 관심을 가진 사람을 또 모아서 그 사람들한테 심화를 제안하는 거고요. 또 심화 과정을 들은 사람들한테 더 고가의 과정을 제안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고가의 과정을 탁 사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그런 일은 잘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고객한테 어떻게 단계적으로 내 가치를 수용하고 더 높은 가치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할 건가를 설계하는 게 바로 이런 웨비나 퍼널을 설계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설계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결국은 뭐냐? 내 랜딩 페이지 사람이 와줘야 되잖아요. 그죠? 트래픽이 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트래픽을 올 때, 아까 좀 첫 번째 어떻게 했습니까? 매출을 거의 강의로 20만 원 만들 때 광고를 한 번도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이미 기존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면 제일 먼저 뭐냐? 기존 DB를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사실은. 근데 많은 그런 퍼널 마케팅 강의를 하는 쪽에서는 뭐냐면 처음부터 광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광고에서 바로 수익이 나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 퍼널 마케팅 특징은 뭐다?
단기에 그렇게 성공적으로 결과를 만들어내기 쉽지 않아요. 사실은 어,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지만 직접 해보면 간단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내가 블로그를 운영한다든가 유튜브를 운영한다, 인스타를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뭐 요즘 여러 가지 새로운 채널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걸 통해서 고객을 유입해서 그 고객을 어, 기반으로 하면 더 좋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뭘 할 수 있다? 광고를 통해서 신규 트래픽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실전 과정 2기 하는 거 보셨죠? 그죠? 광고비 쓰면서 유입을 창출했잖아요. 그죠? 근데 뭘 할 수 있다? 대부분 광고를 하면서 두려워하는 건 뭐다? 광고비라면 적자가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사실 퍼널 마케팅의 매력은 뭐냐면은 광고비를 상쇄할 수 있도록 하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설계할 수 있거든요. 아까 우리 광고비 상쇄하는 거 보셨죠? 바로 내가 퍼널을 잘 설계하고 능수능란하게 퍼널을 운영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된다? 광고를 통해서도 고객을 유입하고 그 유입된 고객의 들어간 비용을 커버하고도 수익이 남고 매출이 나고 수익이 날 수 있는 퍼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퍼널 마케팅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각 단계별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 등록 페이지, 그죠? 이 등록 페이지 핵심은 뭐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페이지를 랜딩 페이지라고 이야기하는데 많은 분들이 처음 이런 랜딩 페이지 만들면 하고 싶은 이야기 너무 많아요. 내 제품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뭐 내 제품 특장점 이야기해서 막 너무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자, 저 랜딩 페이지 보셨지만 제 이야기하는 거 없잖아요. 그죠? 자, 랜딩 페이지 두 가지만 있어야 돼요. 첫째, 고객이 여기서는 뭐다? 랜딩 페이지 목표는 뭐다? 내가 꿈에 그리는 고객의 정보를 확보하는 거예요. 여기서 판매하는 페이지가 아니에요. 랜딩 페이지는 뭘 한다? 내가 꿈에 그리는 고객. 근데 아무나가 필요 없어요. 내 제품과 서비스를 관심 있거나 향후에 살 가능성이 있는 양질의 고객 정보를 확보하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여기서 뭐다? 목표가 뭐다? 고객 정보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럼 고객 정보를 확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고객이 정보를 넣지 않으면 못 배길 정도 매력적인 무료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 정보와 그 선물을 바꾸는 거예요. 그 정보는 뭐다? 고객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거나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결과를 얻는데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은 아주 값어치 있는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하는 거다? 고객 정보를 여기서는 얻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가 뭐여야 된다? 고객의 문제를 풀어내고 고객의 결과를 얻도록 만드는 이야기가 있어야 되지 내 이야기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는 고객 정보를 얻는 건다. 바로 그게 첫 번째 등록 페이지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팔려고 하지 말고 고객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다. 고객 리드를 생성해야 된다. 여기는 버튼, 딴 거 다 없어야 돼요. 그죠? 등록하기 외에 그 다음에 다른 걸 아무것도 두지 말고 여기 중간에 링크 들어가면 안 돼요. 동영상도 가능하면 랜딩 페이지 들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고객에게 불필요한 클릭이나 행동들을 주목도를 떨어뜨리는 것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미프지. 좀 어려운 말 같죠? Most incredible free gift ever. 어, 역대 가장 급 무료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매력 있는 선물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선물을 요즘 이북 만들기 쉽잖아, 그죠? 이북, 체크리스트, 백서, 뭐, 그 다음에, 그죠? 음,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음, 잠깐만요. 음소 고좀 할게요. 이런 거를 매력적으로 만들어서 주면은 고객은 정보를 내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사 페이지. 아까 말씀드렸죠. 감사 페이지는 그냥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것이 아니다. 자, 고객과 관계를 구축하고, 그죠? 또는 저가 제품을 판매를 통해 가지고, 고객이 필요한 제품을 판매를 해가지고, 고객이 광고비를 상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이 감사 페이지로 활용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웨비나 강의 페이지. 웨비나 강의 페이지도 뭐다? 고객이 결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제안을 하고 여기서는 뭐냐? 다음 제안. 첫 번째로 유료 제안을 하는 거를 고객이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인 거죠. 그죠? 그게 가장 큰 핵심인 거죠. 그리고 주문서 페이지. 주문서 페이지 중요한 거는 뭐냐? 사람들이 이제 한시성과 긴급성, 그죠? 또는 포모라 그러죠. 포모라는 건 뭐냐? 사람들은 구매 행위를 할 때 뭔가 잃어버릴 것 같다는 거. 뭔가 내가 얻는 것보다는 상실감에 더 큰 행동을 이끌어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 우리가 홈쇼핑 많이 보시죠. 요거 지금 사지 않으면 앞으로 기회가 없을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사는데 나는 지금 사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는 거야? 나는 기회가 없는 거야? 이런 불안감들이 오히려 사람들을 더 행동하게 만든답니다. 그래서 홈쇼핑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바로 이게 구매 행동 전략이 바로 뭐냐면 이 포모라는 행동 심리학 전략인데 막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결국 고객에게 주문을 하도록 CTA라고 하죠. 콜투 액션이라고 해서 행동 버튼을 만들 수 있고 또 행동 구호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강의도 뭐냐면은 내가 이게 오늘 여러분한테 이거 그냥 10,000원의 강의를 여기 여러분들한테 저기 할 수 있도록 드립니다라는 강의와 이거 하는데 원래 이 강의는 10만 원짜리예요. 30 여기 나오죠. 34만 5천 원짜리인데 이 여기 이 강의가 35만 4천 원 구성되는 혜택 1, 2, 3, 4, 5 원래 이거는 전체 합치면 34만 5천 원인데 오늘 19만 9천 원 해줘요. 구체적인 인지 가치를 부여한 다음에 그 인지 가치가 고객이 공감될 수 있도록 해서 내가 오늘 사는 가격의 10배 정도의 가치가 오늘 사는 거를 통해서 내가 누릴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낸 거. 이런 걸 우리가 가치 스택이라고 그래요. 그런 걸 잘 구성해서 정말 고객들이 그런 인지 가치를 공감하고 그 가치를 가지고 처음에 부담 없이 결제할 수 있도록 끌어내는 것. 이런 설계가 잘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강의 자체가 특히 이 완벽한 웨비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리플레이를 하는 목적은 뭐다 그랬죠? 오늘 강의를 들었는데 3일간 강의를 더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타겟은 누구냐 하면은 강의 신청했지만 어, 2만 원 되는 첫 번째 어떤 우리 제안을 구매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추가적으로 강의를 더 볼 수 있도록 해주고 거기서 다시 한번 호모나 긴급성 희소성을 통해 가지고 강의를 구매를 하도록 제안을 해주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웨비나를 신청했지만, 고객이 웨비나에 참가하지 않은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뭐냐, 리스트를 쪼개가지고, 강의를 참석했지만 구매하지 않은 분과 강의를 신청했지만 강의를, 라이브를 참여하지 않은 분에게는 다른 메시지를 보내서 그분들한테 이제 이 참여하도록 하는 리플레이를 보여주고 강의를 구매하도록 하는 거죠. 바로 이런 게 바로 퍼널 마케팅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고객이 똑같은 고객이 아니라 고객의 행동별로 그들의 요구와 그들의 관심과 그죠? 그들의 관여도에 맞게끔 메시지를 차별화시키고 그들에게 다른 제한적 요소를 제안을 해가지고 행동으로 끌어내도록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이런 완벽한 퍼널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큰 매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무리 돼 가고 있습니다. 저, 아까 이런 상황들, 우리 왜 나왔느냐? 왜 우리는 이런, 퍼널이라는 걸 통해서 고객에게 제안하고, 또 그런 완벽한 웨비나라는 퍼널을 하는 건가? 그 목적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고객은 되게 스마트해졌어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인간의 오장육부 중에 하나의 장기가 더 생겼다. 24시간 손에 잡고 있고 잘 때도 품에 안고 자는 휴대폰. 이 휴대폰에 요즘 뭐예요? AI 기능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이 휴대폰을 가지고 물건을 살 때, 길을 찾을 때 모든 걸 이걸 통해서 정보를 검색하고 그죠? 의견을 묻고 구매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고객은 뭐다? 내가 고객한테 유입을 만들어서 유입되자 말자 구매 페이지로 연결한다고 사지 않아요. 회원가입 페이지 넣는다고 회원가입 하지 않아요. 그는 판매자의 절실한 마음이지 구매자는 급할 게 없거든요. 되게 스마트한 구매 정을 해요. 제일 먼저 뭘 합니까? 가까운 사람한테 물어보고요. 그죠? 만약 B2C 같은 경우는 후기 쫙 보고, 그죠? 평 딱 보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구매 결정을 해요. 5만 원만 넘어도 그렇게 구매 결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스마트한 구매 결정이기 때문에 구매 여정은 길어졌고 또 수많은 정보 속에 내 정보가 채택될 기회는 점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똑똑한 고객들과 내 서비스를 만나고 내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에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퍼널을 통해서 내 서비스와 고객의 관심 있는 잠재 고객을 먼저 리드를 모으고 그 사람들에게 한 번에 뭔가 구매를 제안하는 게 아니라 구매의 단계를 나눠서 고객한테 제안하는 것. 바로 이런 과정들이 바로 똑똑해진 구매 고객들한테 개인화되고 맞춤화되고 그죠? 그다음에 적절한 구매 타이밍, 타이밍을 제한을 해서 고객의 구매 행동에 일어나도록 하는 거를 설계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완벽한 웨비나 퍼널을 하는 목적인 거고요. 결국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오프라인 비즈니스 할 때는 이렇게 잘 하거든요.
처음 고객한테 명함 들고 회사 브로셔 들고 가서 딱 주고 난 다음에 이거 우리 물건 사주세요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영업사원은 없어요. 왜? 그렇게 하면 고객이 물건을 안 산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온라인에서 늘 그렇게 행동하고 있어요. 명함을 들고 처음으로 광고를 하거나 아니면 내 뭐 채널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내 제품 사달라고 구매 제안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는 온라인도 오프라인처럼 똑같이 비즈니스를 할 때가 이미 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 고객들은 거기에 충분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성과의 관계를 만들고 이성과의 어떤 그런 사귀는 관계를 가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시나리오와 얼마나 많은 어, 단계와 과정을 거칩니까? 이제 지금 고객 커뮤니케이션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내 비즈니스 서비스가 고객에 선택되고 그다음 만족스러운 그다음에 결과를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밀접하고 적극적인 퍼널 마케팅, 특히 이제 그런 퍼널 마케팅 중에서도 완벽한 웨비나 퍼널이라는 게 이런 지식 서비스 산업에 가장 효과적이다. 그래서 개인화되고 맞춤화되고 이런 자동화되는 환경들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어, 랜딩 페이지 어떤 고객에 대한 거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근데 꿈에 그리는 고객을 잘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컨텐츠 마케팅에서 마케팅 자동화를 했잖아요. 결국은 뭐냐 이런 마케팅 퍼널 마케팅은 결국은 고객과 컨텐츠로 소통하는 거예요. 디지털 환경에서는. 근데 그 컨텐츠가 뭐다? 내가 꿈에 그리는 고객이 원하는 거여야 돼요. 꿈에 그리는 고객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그죠?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되는 컨텐츠가 될 때 그게 고객이 반응하고 행동하지. 그렇지 않은 컨텐츠는 아예 거들떠 보지 않고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꿈에 그리는 고객에 대한 것, 그리고 그들의 구매 여정에 대한 것, 그죠? 그런 걸 잘 이해하는 것. 그리고 고객 분석을 잘하고 거기에 맞춰서 퍼널을 잘 짜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마음만 급하다고 내 제품과 서비스가 판매로 결과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전문적인 역량과 이런 공부들이 필요한 시점 같아요. 특히 저는 이제 이런 퍼널 마케팅을 하면서 제가 요새를 8주 과정을 진행을 하면서 대부분의 컨텐츠를 만드는 건 저는 생성형 AI로 다 컨텐츠를 만드는 거를 프롬프트를 제가 직접 만들어서 다 제공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수업을 따라오시는 대표님들이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은 어, 시장 분석하고 고객 분석하고 그죠? 이런 거 안 해보신 분은 너무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는 들어있는데 그걸 정리가 안 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프롬프트를 가지고 내 시장과 내 고객을 분석해내면 너무 잘해줘요. 저는 CJ에 있을 때 기획팀에서 어? 회사의 어떤 그런 경영 전략부터 시작해서 또 사업부 전략들 이런 거 수립할 때 정말 날밤을 수없이 샜거든요. 근데 저는 요즘 이런 마케팅 관련돼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걸 하면서 정말 그때의 10분의 1 정도의 시간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랜딩 페이지 만드는 거, 랜딩 페이지에서 고객한테 아까 미프지라 그랬죠, 그죠? 뭐 리드 마그넷 만드는 거, 이북 만드는 거, 그다음에 후속 퍼널을 통해서 편지 만드는 거, 그다음에 완벽한 웨비나를 내가 강의를 할 때 강의 시나리오 짜는 거, 강의 컨텐츠 짜는 거, 이 모든 거를 다 생성형 AI를 갖고 다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내가 일주일 고민하는 것보다 프롬프트를 제대로 활용해서 쓰면은 정말 일도 아니게 만들어내요. 거짓말같이 만들어내요. 정말 너무 리얼하고 너무 잘 만들어내요. 저도 지금 퍼널 마케팅을 많이 설계하고 있는 대부분을 지금 생성형 A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 서비스, 특히 지식 서비스 하시는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서비스를 경험을 이런 생성형 AI를 가지고 정말 고객한테 내 꿈에 그리는 고객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결과를 얻도록 만드는데 정말 양질의 컨텐츠를 너무나 쉽게 잘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언제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이런 지식형 비즈니스 창업이 좋은 저는 시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된 건 여기까지로 마치고요. 공유를 일단 마칠게요. 자, 들으셨던 것 중에 뭐 혹시 궁금하신 거라든가 뭐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질의응답하고 그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화면 켜주시고 뭐 질의응답 있으면은 질의응답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특별하게 그러면 질의응답 없으면은 마무리를 할게요. 하여튼 어, 오늘 지금 16분이 참가를 아까 해주셨는데 뭐 강의가 지식 서비스 창업에 고민을 하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향후에 이런 강의들은 계속 제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는 안 드렸지만 제가 이제 다음 달부터 또 이달 말부터 시작해서 또 아까 실전 과정이 심화 과정이 또 진행이 돼요. 근데 이제 그런 분 강의를 제가 여기서 소개 안 드리는 이유는 뭐냐? 실전 과정을 경험하지 않은 분한테는 심화 과정을 제가 제안해봤자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예 제안을 안 드리는 거거든요. 어, 그만큼 이제 그 과정들 자체에서 좀 이런 배울 수 있는 기회, 제가 이런 기초 과정이나 또는 아니면 이런 심화 과정, 저기 실전 기초 과정 뭐 2만 원짜리 아니면 심화 과정 뭐 10만 원 정도 이런 과정에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한테 아마 강의를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꼭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특히 오늘 저기 강의 부분에서 저기 강의 신청 화면에 들어가면 예스요렐이 있어요. 거기에 저희가 가격대로 아주 너무 싸게 해놨는데 거기에 제가 기존에 기초과정, 심화과정 했던 것들이 다 거기 들어있거든요. 그거 구매해 보시면은 그거 원래 그 강의 듣기 위해서 들어갔던 돈의 정말 10분의 1 정도의 가격으로 여러분들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꼭 신청해서 들어보시기를 권장드리면서 오늘 강의 이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대표님. 네, 대표님 그 저장되면 나중에 링크 좀 보내주세요. 네.